저는 요새 화가 많아졌어요. 갱년기인가.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신념으로 중요시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배될 때 울분을 이 사람들이 터뜨린다. 그럼 화나는 이유가? 를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뭐예요? 1위가 입법, 사법,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비리나 은폐, 이게 85.5%. 아닌 것 같은데. SKT의 지금 입장이 우리가 이렇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를 해주게 되면 뭐 대략 7조 원의 손실이 나고 그건 니들 사정이고 라고 면전하다 대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여러분의 주머니 또 탄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돈 단속,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만을. 근데 진짜 반성 좀 하세요. 네. 저희 최고 동접 오늘 5만이었는데 네. 김현우 소장 시작할 때 3만 5천이 뭡니까? 여러분 천천히 나가세요. 이렇게 서두르지 급할 마십시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에이. 지금 딴 데 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1시에는. 이제 식사를 하시러 가시는 것 에이, 같은데. 밥 먹으면 또 뭐 할 겁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김현우의 돈 단속, 돈 단속은 한덕수 관심사가 왜 네. 말이에요? 김현우의 돈 자, 단속. 예, 현우야 바로- 이거 보고 돈 단속 된 적이 없다. 반성해라 현우야. 네. 자, 오늘은 어떤 우리의 돈을 좀 지켜주실 겁니까? 이 첫 번째 아이템은 네. 우리 신혜원 기자가 아니에요. 네네. 아니에요. 네. 우라통이 터진다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요? 요즘에 우라통이 터지는 거에 관련해 가지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네.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고,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울감이라든가 아니면 울분, 우라통이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인지 외부적인 요인이 뭔지 그리고 그런 거를 느꼈을 때 우리는 그 정신건강이 해침을 당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인식 수준을 확인을 한 겁니다. 물론 돈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돈과 관련된 얘기여서 왜, 제가 왜, 어저께 왜? 아이템으로 왜? 던진 왜? 거예요. 왜? 돈이랑 또 우라통을 단속해야만 네. 돈이 단속이 됩니다. 왜요? 울분이 샘솟으면 네. 자꾸 돈을 쓰고 싶어지잖아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돈 쓰려고 그냥 명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꾸 기분이 이렇게 너무 막- 좋을 때는 돈 안 써요?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충만하니까 별로 돈을 안 쓰고 그래요? 싶은데 기분이 톡 안 쏘잖아요. 좋으면 기분 좋으면. 안 좋으면 뭐라도 막 예쁜 걸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이런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돈 단속에 최적화된 아이템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나면 돈을 많이 쓰니까 예. 화를 안 내면 돈을 좀 덜 쓸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어. 일리가 있지 않나요? 조금요.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돈을 그래서 화가 왜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이 보도 자료가 이렇게 두꺼워요. 음. 이렇게 두꺼운데 이걸 아침에 신혜원 기자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예. 신혜원 기자가 요새 화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화가 왜 나?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울분 구하는데도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아니 이게 네. 이런 거 내주시는 네. 분들은 이제 그 출입 기자들한테만 이걸 줄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하시지. 네, 이게 빨리 따로 뭐 때문에 그냥 화나냐고. 네, 근데 네. 왜 화나려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빨리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왜 어떨 때 화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열받아. 이게 저는 멘트가 빌 때 진짜 화가 나요. 아니. 평상시에. 평상시에 뭐 주식창 보면 화나고. 네. 아하. 그리고 뭐 배송 왔는데 내가 저기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를 때 화나고. 라면 끓였는데 막 이렇게 맛이 없으면 화나고. 저는 전화 안 받으면 화나요. 전화 안 받으면? 저는 전화를 안 받는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전화를 다 받거든요. 어느 진짜. 상황에서도? 네, 어떤 상황에서든 전화는 받는데. 아니 사장님이랑 이렇게 밥 회의하고 먹는데도? 뭐 이런. 그래도 저는 받아서 다시 전화를 하든 아니 반드시 답장을 하는데 와 전화를 진짜 대책 없이 안 받으면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못 받을 수 이럴 때 방송할 때 전화 오면. 아 그때는 이제 못 받아요. 저 전화 못 받게 된 게 이게 처음이에요. 하여튼 네. 무조건 전화 받는데 네. 만약에 누군가 전화 안 받으면 화가 난다. 네. 김현우 소장님은? 저는 요새 화가 많아졌어요. 왜? 왜요? 이게 요만큼 정도 화내거나 화를 안 내도 되는 일에도 불구하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제 화를 막 이렇게 표출하는 게 아니라 속이서 막 불불 끓어오르는. 왠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갱년기인가. 네. 갱년기로 갑니까? 네. 그거나 아니면 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검사를 병으로 받아보죠. 갑니까?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네. 사람이라는 게 뭐 사랑이든 뭐든 다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위고비 그건 이거 맞습니다. GLP-1 이 호르몬의 작용 아니에요. 예. 모든 그러네. 게
예, 이거는 그냥 호르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호르몬의 우리 모두 노예죠. 호르몬 노예인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신념으로 중요시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위배될 때 울분을 이 사람들이 터뜨린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상이 자신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게 위배되면 사람은 울분이 치밀어올 수밖에 없다. 그 지금 화나는 이유가 를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뭐예요? 1위가 입법, 사법, 행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비리나 은폐 이게 85.5%. 아닌 것 같은데 2등이 이게 그러니까 그때 조사할 때마다의 사람들의 울분이 터질 때는 뭐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요즘에 화가 나는 조사 일이 기간이 뭐가 있었나? 언제예요? 이게 4월이요. 지난해 네, 4월? 네. 아니면 올해 4월? 올해 4월. 네. 그러니까 딱 요즘에 화가 나는 일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2위는 이제 화나고. 예,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불에. 사실은 TV나 이제 언론 이렇게 보면서 화가 날 일은 딱히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것만 보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은 늘 이제 예, 화가 나죠. 그 뉴스를 매일 해서 화가 많아졌나 봐요. 그렇죠. 장르만 여의도 이게 구독을 해놓으니까 아침마다 이게 와요. 화가 나네. 알람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 해놨는데 아주 참 제목을 잘 뽑아요. 뭐야 이건 또. 화가 또 나네. 화가 또 나게. 2위가 이제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3위가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된 참사. 4위가 언론의 침묵, 왜곡, 편파 보도. 5위가 이제 기업의 부도덕과 부패. 근데 되게 사적인 이슈는 없고 굉장히 다 이 보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중에 가장 나를 화나게 하는 걸 두 가지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 공정과 믿음에 위배되는 상황. 그렇죠. 에 대한 예시구나. 그러니까 뭐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문항은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울분이 치솟는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재미난 건 이게 뭐 연령별로 또 소득 구분별로 조사를 했어요. 1,500명이니까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싹 조사를 했고 소득도 뭐 20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연령하고 뭐 상관관계도 보이더라고요. 일단 울분보다는 우울 점수에서 이거 이제 정신 건강에 나타나는 거니까 연령대가 30대가 우울이 가장 높은 심한 우울. 그러니까 그 정도 심한 우울이 어느 정도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다, 시도한 적도 있다, 계획하고 있다까지 답변을 하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30대가 제일 우울하고. 네, 그리고 소득에서는 200만 원 이하 집단이 우울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울감을 우울한데 돈 쓸 수가 없으니까 더 심각하게 빠지나 보네. 네, 근데 재미난 건 좀 특이한 건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에 위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소득 분위는 200에서 400만 원 사이가 가장 높아요. 그래요? 네. 너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데까지는 안 가나 보죠. 그런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오히려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 구간이 신기하네. 예. 아예 소득이 적으면 그 소득에 대한 거 어느 정도 내려놓고 소득에 대한 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아예 포기해 버리는데 중간에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하면 이제 거기서 팍 폭발을 하는구나. 그렇죠. 한편으로는 요 나이대가 40대 50대가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대 나이라는 걸 생각하고 요 같은 그룹은 아닙니다. 50대에서 왜 높게 나타났을까? 그러면 그때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뭐 많잖아요. 자녀도 커가고 있고 결혼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00에서 400, 200에서 400만 원 요 사이가 할 일도 많고 벌어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할 것도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정신 건강을 내가 해치는 일이 있었을 때 정신 건강을 보조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뭐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그냥 대다수가 그런 적 없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내가 힘들어도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요즘 뭐 근데 그런 인식 별로 안 나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70% 이상이 괜히 정신과 진료나 그런 상담을 받으면 그 이력 남는 것 자체가 나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혹은 그거 가는 것 자체의 사회적 인식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라도 뭐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아이템에 대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울분에 찬 사람들이 많다. 그거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것도 전력 규제
그러니까 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야, 오늘은 좀 우리랑 너무 거리가 먼 얘기들이 좀 많은 맨 뒤에 아이템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 남아 계셔 주세요. 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싸라기 땅들이 있습니다. 구로구 야산 아랫자락에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 빈 땅인데 이게 1,400억 원에 거래됐어요. 근데 이게 몇 평인데? 요 딱 요만한 면적입니다. 요 사진 나오나요? 이렇게 좁은 땅이에요? 네. 건물 2개 정도가 들어가는 땅이네요. 네. 근데 요게 2023년 3월에 1,000억 원에 거래가 된 땅이거든요. 2년 만에 40% 수익률을 올린 거죠. 빈 땅인데. 그리고 야산 끝트리에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상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 이게? 경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에 550억 원에 매입한 걸 2년 9개월 만에 1,850억. 3배가 넘는 가격에 처분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막 땅을 사고 팔고를 많이 하나요? 사고 파는데 왜 그러냐? 여기가 한전하고 대규모 전력 공급 계획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예정인데 예. 그 데이터 센터에 한전이 그래 전기 쓰게 해줄게. 이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이유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은 땅이 있어도 뭔가를 지어가지고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집을 짓든 상가를 짓든.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이 전기를 많이 먹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6월부터 까다로워져서 새로운 법이 생기는 바람에 까다로워져서 이렇게 미리 허가를 받은 땅들은 지금 땅값이 엄청 오르는구나. 엄청나게 고액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 누구 땅인지는 알아요? 예, 이게 그 관련된 전력 부품 업체 관계 발전 업체가 샀다가 네. 펀드에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팔았어. 좋겠다. 이게 이제 작년에 시행된 분산법이라고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발전소가 어디 먼 곳에 있고 송전탑이 쭉 이어져 가지고 어디선가 도시에다 쓰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의 문제가 중간에 뭐 송전탑 우리 안 돼요, 우리 위로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주민 반대라든가 뭐 각종 이제 사회적 문제가 생기다 보니 야 전기를 그렇게 쓰는 곳 따로 뭐 만드는 곳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활용하는 곳을 쓰는 곳 필요한 곳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 소비 저장을 하자. 그게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어디 저기 당진 발전소에서 끌어올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발전소를 지어 아니면 태양열 발전소나 뭐 재생에너지 발전소나 뭔가를 만들어. 그게 없으면 하지 마. 그렇게 전력을 끌어올 수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는 이제는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는 많지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허가를 받은 땅들이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땅 가진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거고 땅 없는 분들은 배 아파라. 아니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가 그게 취지는 좋은 법이잖아요. 취지는 좋은 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전력 브로커라는 게 생겼습니다. 한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그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만들어주는 건 처럼 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닌데 중간에 그걸 개인 업체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업체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컨설팅은 해주는 업체가 중간에 생겼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받는다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연결을 주겠다라고 하는 브로커들도 생기고. 근데 이제 브로커들 이런 컨설팅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전 출신이더라. 그리고 이 용역비, 컨설팅비가 한 건당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줄게라고 하는데 개통평가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됐는데 수도권에서 263건 전체에서 전국에서 그런데 통과한 사례가 7건이고 수도권은 157건 신청했는데 2건만 통과가 됐습니다. 브로커나 이런 업체를 통한다고 해서 컨설팅 받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죠. 한전 출신들 좋게 보면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개통평가라는 걸 하는 업체를 대리해서 민간 업체에 이 자격을 줄라 그랬었어요. 근데 요런 대행 비용 산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 잠정 보류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민간 업체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TF까지 구성되고 아주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김현우 소장 얘기하시는데 다들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드려야 돼요. 괜찮아요. 리액션 없으면 빨리 끝나고 싶지. 그래요? 자 일단 하여튼 그래서 그 브로커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런까지 들어. 더 나가기 전에 빨리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까지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야, 요즘 여기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뭐 이런 데 가다가도 막 뜹니다. 서경석 씨 막 이렇게 해갖고 비교원 막 이런 게 뜨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한 20년 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거, 그냥 뜨내기 업체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네. 꼭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설치할 때나 교체하실 때 누려보시라는 겁니다. 또 보장을 해드립니다. 뭘요? 여기보다 더 싼 데가 혹시라도 있으면, 물론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돈 뭐 해준 적은 없는데 네. 혹시라도 발견하시면 거기 신고해 주시면 차액의 150%. 우리 요일도 인터넷 비교원보다 15,000원 3만 원 싸다 그러면 4만 5천 원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거 1670에 2571번으로 네, 2571원으로 네. 비교원 2571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SKT 쓰고 있는데 네. 이참에 그래 SKT 얘기 같은 거는 좀 갖고 오지 그랬어요. 그 SKT 얘기에 진전이 없는 게 저도 네.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게 몇 번 지났잖아요. 위약금. 네, 위약금입니다. 네. 근데 그 위약금을 지금 이사회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입법조사처에서 봤는데 법에 이런 것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거 보면 아직까지는 그 약관만 가지고 이 위약금을 너희들 다 물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나 SKT의 지금 입장이 우리가 이렇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를 해주게 되면 뭐 대략 7조 원의 손실이 나고. 나 그거 약간 좀. 나 이 SK가 지금 굉장히 잘못 선택을 하고 저도요. 있다. 아니 그래 7조 원의 손실이 나고 그 저희 좀 봐주세요. 국가 기관 통신 사업이 그건 니들 사정이고라고 면전하다 대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신들 사정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엄살을 부릴 때가 아니라는 아니죠.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 7조 안 나가. 그러니까 몇 명을 계산한 거냐면 아마 250만인가 500만인가 하여튼 빠져나가는 걸 상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지금 이런 대응 네.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니고 뭐 오히려 제 정 거고 떨어지지. 정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 지금 114 연결만 되면 빨리 위약금 확인하고 어떻게 하고 옮겨가고 싶은데 그거 확인이 안 되니까 넌 니네 좀만 기다려라예요. 그러니까 SK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비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SK가 할 일은 위약금 안 받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SK의 실수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괜찮습니다. 위약금 저희 절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금 한 달치든 혹은 뭐 2달치든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굉장히 선제적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저렇게까지 해? 요 마음이 들게끔 뭔가 발표하고 뭘 해야 그 포인트거든요. 네. 그 얘네들이 거꾸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위약금이 있는 분들을 면제해 줬다가는 지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고객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소리예요? 말이야 방구야.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거였으면 뭔가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면 될 거를 네. 위약금 면제해 주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고객들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밀리다가 나중에는 내가 볼 땐 아마 결국 위약금도 안 받고 사람들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네. 예, 저는 밀려서. 그 그간 몇만 원 그래 네. 못 받는다 치고 너희들랑은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지금 SK가 그쵸. 매우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같이 보네요 우리가. SKT 쓰세요? 아니요. 저는 LG U+인데. 아 그래요? 네. 저만인가요? SK? 저도 다른 통신사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LG 쓰잖아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서 SK로 가려고 이제. 왜요? 왜냐하면 SK는 지금 네. 이렇게 보안 사건 크게 터졌으니까 아마 이거 엄청 강화할 거라고. 하기사. 그 다음에 아마 조심하겠지.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사람들 또 끌어오려고 아마 마케팅 많이 할 거예요. 보조금 많이 줄 거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난 옮길 때라고 봅니다. 야 정말 체리피커의 기회주의자의 정말 그거네요. 이게 요번에 아마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깎일 것 같고 네. 이렇게 대응을 안 된다면 하면 안 된다는 선례도 남길 것 같고 그다음에 모든 사실은 우리나라 법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소송을 제기를 할 때 네. 내가 피해본 사실을 입증해야지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그렇죠. 있게끔 돼 있잖아요. 네. 저 SK가 걸어놓은 것도 그래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하면 아무런 피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피해를 발생했다면 그건 저희가 100%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그거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내가 또 그걸 입증해야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제가
이상하게 인터넷 뱅킹에서 돈이 빠져나갔네요. 그게 유심볼 안에서 그런 건지 했는데도 왜 털려 나갔는지 그거는 제가 그걸 입증해야 되니까 지금 집단 소송 거는 것도 사실은 얼마나 내가 피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보상을 해줄 텐데 피해를 입은 사실이 당장에 없다라고 하면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 우리나라는 또 집단 소송 제도도 없잖아요. 그죠. 같이 한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너도 피해 입었어? 손잡고 이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재미없다고 나간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나가도 상관없어요. 네, 인터넷 비교원 얘기를 했으니까. 118만 원 최대 혜택. 지금 못 받으면 가실라면 가시고. 금요일 오후 1시 15분이니까. 어차피 목요일 금요일은 무료 방송이잖아요.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오늘 무료 방송이고. 가실 때도 없을 거야 아마 지금 가봐야. 그렇죠. 그냥 여기서도 한덕수 김문수 얘기하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돈 단속에서도? 야 지금 우리 2시간 이상 떠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3억 단속해야 되고 앞으로 500억 단속해야 되니까. 전 그 이슈를 몰라요. 뭐 돈을 안 내고 뭐 무임승차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한덕수 돈 단속을 해달라고. 한덕수 후보는 돈 단속을 이미 잘하고 철저하게 있죠. 했죠. 김문수의 돈 단속이 좀 필요한데. 그래요? 그분은 이미 한 3억 이상 태웠거든요. 그거는 못 받는 돈이에요? 기탁금은 내면 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나. 근데 그거 말고도 아까 지금 개인 일정 뛰는 것도 당의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 뭐 여기까지 정치 얘기까지. 그렇구나. 하여튼 굉장히 나중에 하여튼 선거는 나가지 마세요. 제가요? 기탁금 못 받으니까. 선거 나갈 돈도 없고. 나중에 또 바뀔 수 있어요. 어디 무슨 선거를. 투표나 잘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SK는 SK 얘기를 잘 좀 하고. 잘 좀 하고.